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식품 클러스터 기업과 지역 농가의 상생 협력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산 농가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고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협약이 맺어져 상생 협력에 물꼬가 터졌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에 익산 마한문화권 포함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익산 마한문화권 포함을 위한 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기간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군산 하재마을의 팽나무가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선유도의 400년 된 행자나무는 방치되면서 보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식품 클러스터 기업과 지역 농가 간 상생 협력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생산 농가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고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도에 이민경 기자입니다. 익산시와 식품 클러스터 기업 두 곳은 지난달 30일 지역 농가 생산 농산물을 공급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지역 농가로부터 원료 농산물을 공급받고 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서로 윈윈하는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가닉팜 영농조합법인은 올 하반기 바이오헬스 기업인 국민바이오에 작은 검정콩인 소청자 15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바이오는 20개 농가 13헥타르에서 생산된 소청자를 공급받아 약콩두유로 가공하게 됩니다. 국민바이오와 오가닉팜 영농조합은 다음 달 파종 후 본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중순 수확량에 따라 가격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생산은 했지만 판로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것은 생산자들에게는 안정된 판로를 개척해주는 역할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업체는 안정적인 농산물을 공급받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쿠엔즈 버킷은 익산 망성 농협으로부터 참깨와 들깨 등을 공급받아 공공급식과 내수, 해외 수출을 위한 참기름과 들기름을 생산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식품 클러스터 기업과 농가의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약 재배가 농가하고 기업과의 직거래 납품을 통해서 농업인은 안정적인 생산하고 소득을 보장을 받고 식품 기업체는 생산 단계부터 생산자 면담을 통해서 품질 지도하고 수확량 예측하고 가격 변동도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제조 문화 조성에 기여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식품업체는 원료인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필요로 하고 전처리된 농산물 의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은 농가와 기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계약 재배를 하는 생산자 단체와 중소식품업체에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계약 재배 협약이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KCN 뉴스 이민경입니다. 익산시가 호남 최대 철도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익산역 철도 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합니다. 시는 도심 중앙에 위치한 철도 차량기지가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익산역 이용객들의 광역 환승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철도 차량기지 이전으로 확보되는 철도 부지 9만 9천여 제곱미터 공간에 고밀도 복합 개발을 시행해 핵심 앵커 시설을 도입하면 전국 철도 교통망의 허브로 도약하는 한편 익산 구도심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만금의 고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미술관을 유치해 글로벌 랜드마크로 육성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건희 회장을 기리는 미술관을 새만금 수변도시에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나선 것은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건희 회장의 기업가 정신과 새만금의 잠재력이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보급 미술품 2만여 점을 소유한 이건희 컬렉션을 유치하기 위해 전국 5개 지자체가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만금 장기 임대용지 첫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사 착공 2년이 됐는데도 공사가 중단돼 올해 말 완공이 어렵게 됐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9년 6월 재생에너지 제조기업인 레나인터내셔널 공장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레나인터내셔널은 올해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209에 555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모듈과 육상, 해상, 태양광 구조물, 에너지 저장 장치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착공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일부 파일만 박힌 채 공사가 멈춰 올해 말 생산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서해대 보건의료 계열 정원이 원광보건대 등에 배정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해대 임상병리과 정원 40명은 원광보건대로 배정됐습니다. 또 서해대 방사선과 정원 80명은 전주비전대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군산시의회는 서해대 보건의료 계열 정원을 군산에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특별법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익산을 포함한 전북은 마한 문화권에서 빠져있는 상황이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익산 포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정비 권역에는 마한 문화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을 포함한 전북권은 빠져 있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제도권 내에 들어가야만 어떤 이런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이루어질 경우에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특별법에 명시된 마한 역사권에 전북권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국회 처리 절차에서의 협상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했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이스타항공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낼 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공석이 돼버렸는데 또 1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개정안 국회 통과를 바라며 마한 역사를 재조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행정당국과 학계도 고민입니다. 현재 익산시는 전문가 세미나와 전문 용역을 벌이고 있고 개정안 마련을 기점으로 정부에 전북 마한박물관 건립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을 포함해 원광대 마한백제 문화연구소와 국립익산박물관 등 5개 기관과 마한 역사문화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약을 맺었습니다. 마한 유적 발굴과 국가예산 확보 등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거지만 이 역시도 개정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한 문화권과 관련해서 전북 지역을 가야 되는 것이다. 이거 목표는 목표잖아요.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을 보완할 개정안. 하지만 국회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정치권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 최정호입니다. 군산 고용지원센터가 전기차 산업연계 청년 그린 일자리 사업 참여자 138명을 모집합니다. 선발된 청년은 2년간 직무교육과 교통비,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6월 11일까지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벼를 띄엄띄엄 심는 소식재배가 익산 농촌에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8년 도입한 소식재배가 올해는 전체 벼 재배 면적 16,000헥타르 중 절반으로 확산됐습니다. 이처럼 소식재배가 정착되는 이유는 기존 방식보다 생산비는 10아르당 64,500원이 절감되고 노동력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익산시는 소식재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가 보급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군산 미 공군기지에 2,300만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시설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오늘 한의회에 따르면 군산 미 공군기지의 에너지 보건력 향상을 위해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 두 번째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 미군기지의 기존 연료 보일러를 천연가스 보일러로 바꾸고 25개 건물의 난방 시스템을 현대화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미 공군은 잦은 연료 공급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에너지 소비량은 매년 11%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제4차 문화도시 응모 준비를 본격화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17일 군산시민예술촌에서
문화도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공유하는 문화도시 시민원탁회의를 진행합니다. 오는 20일에는 시민원탁에서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정책 배경과 과제, 완주군의 문화도시 추진 과정을 공유하는 문화도시 포럼이 열립니다. 군산 하재마을의 팽나무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지 1년여 만에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선유도에 400년 된 팽자나무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방치되면서 고사 위기에 놓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보도에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선현리 끝자락에 자리한 하재마을. 미군 부대와 맞닿은 철조망 앞에 600여 년을 지켜온 팽나무가 한 달 후면 전북도 기념물로 지정됩니다. 위풍당당한 모습과 하재마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여기에는 팽나무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사실상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선유도 초등학교 옆에서 400년을 살아온 탱자나무는 버팀목에 의지한 채 초라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줄기가 찢어지고 한쪽은 썩어가는데 앙상한 가지 위로 손톱만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일반 탱자나무는 둥글둥글한 반면 이곳의 탱자나무는 배꼽 모양이 달려 희귀종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웅장한 모습을 자랑했던 탱자나무는 주인이 떠나고 무관심에 방치되다 그나마 교사와 주민들의 관심으로 생명줄을 이어왔습니다. 시기나무로까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또 이게 400년 이상 오래됐기 때문에 잘 보존을 해서 여기를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나 여기 주민들이 탱자나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수 있는데 여기가 좀 잘 보존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군산시에 제대로 보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보호수로 지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하재의 팽나무는 600년이라는 세월이고 그 팽나무는 너무 잘생겼습니다. 보존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지정문화재로 봤는데 별로 어렵지 않게 지금 갈 것 같고 이 나무는 그동안에 저희가 소홀했던 이유로 400년을 사셨지만 누구 하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의 상태가 되어서 문화재로 간다라는 것은 너무 희박한 일이고 언제 잘려나갈지 몰랐던 팽나무가 시민들의 작은 울림으로 제대로 보호받는 반면 방치되고 있는 선유도의 탱자나무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쓰러질 듯 꼿꼿이 버티고 있는 선유도 탱자나무. 이제라도 따스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전주 2명, 익산 3명, 장수 7명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033명입니다. 익산은 사흘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는 390명까지 늘었습니다. 군산은 252명입니다. 특히 장수군은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로 진입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1명입니다. 지역 발생 483명, 해외 유입 28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12만 8,283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사망자는 4명이 늘어 1,879명입니다. LH 전북본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또다시 이뤄졌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부동산 불법 투기를 한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완주 삼봉지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전북 테크노파크가 군산 소재 조선 자동차 업체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금융과 기술 지도를 지원합니다. 전북 테크노파크는 오늘 군산에 설치된 기업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 조선 및 자동차 업체에 최대 5천만 원과 기술 지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6월 2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익산 지역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과일 간식이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1억 3천여만 원을 들여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과일 간식을 지원합니다. 공급 업체는 익산 원협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60개 학교에 2,117명의 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돌봄 교실 운영이 중단되면 가정으로 배달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 장수군이 전통시장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확산세 차단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발적 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장수군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 기준 전통시장발 확진자가 모두 20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1명, 9일 3명, 11일 7명에 이어 11일 9명입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8일 확진자가 장수읍 전통시장을 연결고리로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일 밤 10시 12분쯤 전북 정읍시 부전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불로 62살 남성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77살 여성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남매 사이로 불이 난 주택 1층과 2층에 각각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동생이 불을 질렀다는 70대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서울 주요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한 전략 분석과 정보 공유를 추진합니다. 11일 저녁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는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과 일반계 고교 진학교사 70여 명이 참가하는 대입전형 간담회가 실시됩니다. 특히 현재 고2부터 적용되는 2023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 정시 비율 40% 확대와 정시에서 지역균형 전형 신설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정세균 전 총리가 돌연 익산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당초 13일 오전 8시 환경미화원과의 조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통시장 방문과 종교계 면담, 민주당 의원 간담회 등을 갖기로 했지만 불가피한 일정이 생겼다며 익산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방문에 맞춰 지역 현안 해결을 건의하려 했었습니다. 군산수협 비상임이사 9명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오늘 군산수협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16명이 출마해 8명이 선출됐으며 여성이사 1명이 과반수 찬성을 얻어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새로 선출된 비상임이사는 군산수협 조합원 자격심사와 규약 제정, 임원 징계 등 총괄 업무를 맡게 됩니다. 비상임이사 임기는 오는 19일부터 2023년 5월 18일까지 2년입니다. 익산시가 자연재해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시는 오늘 자연재해와 화재, 사고, 질병 등으로 가축 축사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복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 사육업 허가와 등록된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등 16개 축종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가 회원사인 쌍용방적과 함께 여름용 티셔츠 500벌과 한지 양말 500켤레를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부된 물품은 지역 내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익산 액션하우스가 지난 어린이날 판매된 가축 사료 수익금 150만 원 전액을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기부했습니다. 익산 상기면 지역협의체가 홀몸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드리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파악한 후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사랑의 안부전화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이 오는 15일 오후 3시 전북 도립국악원의 국악 콘서트 락을 선보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0도, 최고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3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